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제일 살펴볼 만한 리포트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유통업종 리포트 분석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바로 이마트였습니다. 신세계 계열이죠.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합해서 이마트가 점유하고 있는 그 성장성이 대단한데요. 앞으로 2위 사업자로 가는 길에는 또 어떤 전망이 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유통업종 리포트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업종 중에서 요즘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대한 조금 이슈가 강한 이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커머스 2위 사업자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작전 리포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KB증권에서 6월 17일 발간된 리포트와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동일하게 6월 17일 발간된 리포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통업종 리포트는 지난 4월에도 한번 다뤘었죠. 4월 20일 신세계, 4월 21일 호텔신라, 22일 이마트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주로 수요일은 스튜디오에서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매수하기 편한 가격대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이어서 추적 관찰한다라는 의미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의 사업 영역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대형 마트 기준으로 이마트, 이마트24 그리고 편의점 쪽으로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 온라인 쪽으로는 ssg.com, 그리고 이제 막 많은 분들이 코스트코 말고 트레이더스도 쓰고 있고요. 생활 편의시설 또한 쇼핑 공간으로 스타필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관련된 이슈가 오늘 아침 뉴스로도 좀 나와지고 있고요. 호텔과 리조트 사업 부문으로는 신세계 조선호텔, 그리고 식음료 부분으로는 신세계 푸드, 신세계 L&B,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있겠죠. 건설 레저 쪽으로는 신세계 건설이 있고요. IT 서비스 쪽으로는 신세계 INC까지 이마트의 연결 자회사로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세계가 붙는다고 해서 모두 다 신세계의 자회사가 아니라 이마트의 연결 자회사로 편입된 기업들이 있는 만큼 이마트의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꾸준히 관찰하는 이유는 유통업종이 그래도 자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반복해서 그 기업들의 리포트를 꾸준하게 보고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의 그럼 현재 매력적인 것이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마트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은 뉴스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핫 이슈는 이베이 코리아의 지분 인수 관련된 부분이죠. 이베이 코리아의 지분을 인수했을 때 기존 ssg.com의 시장 점유율과 거래 대금까지 합쳤을 때에 쿠팡을 넘어선 시장 2위 사업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현 구간에서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국내 쇼핑 주요 플랫폼들을 보면 네이버 쇼핑, 쿠팡, 이베이 코리아, 11번가, 롯데온, 그리고 ssg.com까지 있을 텐데 이베이 코리아와 쓱닷컴, ssg.com을 합산했을 때에 쿠팡을 넘어서는 거래액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랫폼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에도 네이버, 이베이 코리아, 쿠팡, 기타, 그리고 ssg.com인데 이베이 코리아와 ssg.com을 합쳤을 때의 합산 점유율이 15%까지 오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시장 2위 사업자로 올라서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와 네이버의 컨소시엄으로 이베이 코리아의 지분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지금 보도가 이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보면 네이버는 이 지분 인수에 그래도 일단 한 발 빼는 모습으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마트가 단독으로 이베이 코리아의 지분 80%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조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나 활용도 면에 있어서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인데, 네이버는 네이버의 자사주를 활용한 지분 교환 방식으로 이베이 코리아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을 조금 제시를 했는데, 이베이 입장에서는 이베이 코리아 지분을 매각할 때에 현금으로 인수하는 방식을 딜 조건으로 내걸어서 그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모습으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마트를 단독 인수했을 때 과연 그 4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쉬울까? 그리고 재무 건전성에는 괜찮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마트의 가양점 매각을 하나 예를 들어 드렸었습니다. 장부 가치로는 약 450조, 480조의 장부 가치를 실질적으로 매각을 했더니 6,800억 원에 매각이 되었죠. 그러면 PBR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부 기준의 현금 여력과 실제 매각했을 때 부동산 가치가 전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재원 조달의 어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향후 이베이라는 옥션, G마켓, 지구라는 이 플랫폼을 어떻게 SSG.com과 녹여낼 것인가. 그러므로 거기에 있었던 점유율이나 유저들의 외부 이탈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인수 이후의 부분들을 걱정해야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은 금융인수 또한 여러 금융사에서 참여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보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부동산이나 삼성생명 지분을 활용한 부분으로 조금 살펴보면 인수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되는 것이 대세입니다. 두 번째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80%로 이 지분을 늘려서 연결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20년도 기준 연결 영업이익은 지금 점포 수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점포 수는 1,536개로 국내 1위 사업자고, 뒤를 이어서 따라오는 2위 사업자가 투썸 플레이스인데 점포 수는 1,350개입니다. 매출액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는 1조 9천억 원이고 투썸 플레이스는 3,655억입니다. 차이가 3배, 4배, 5배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은 스타벅스는 1,644억 원, 투썸 플레이스는 400억이 채 되고 있지 않아서 4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모습으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는 국내 시장에서는 압도적 1위 사업자로 보여지고 있고요. 20년도 기준 연결 이익이 이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이 80%로 확대됐을 때 이마트의 연결이익은 외형상 영업이익이 70% 이상 늘어나고 지배주주 순이익도 전년 대비 8%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뿐만 아니라 유통에서 호텔, 레저에서 식음료, 건설, IT, 신세계 INC까지도 이마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외형 확대는 어마어마한 효과로 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5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13%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할인점 중심의 2개분기 연속 영업이익 증가세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상승 요인으로는 지난번 설명을 드릴 때에도 삐에로 쇼핑이나 몰리스 펫샵 이런 전문점들을 굉장히 축소시켰고요. 적자 사업부를 해결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기존점의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점포 수를 줄임으로써 구조조정과 코로나19의 그 피해를 극복해 나가는 전략을 쓴 반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각했지만 그 안에 있는 이마트는 재리스를 통해서, 재임차를 통해서 점포 수는 줄이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면서 결국엔 경쟁사 대비 점포 수에서 월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가파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모습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해외 법인의 업황은 좋은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신세계 INC나 신세계 TV 쇼핑 같은 연결 편입 효과도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 확대와 마찬가지로 외형 확대에는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년도 전체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21년도 전체 실적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망이 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년도는 매출액 10%, 21년도는 매출액 10%, 영업이익 79%의 성장률을 전년 대비 보이고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18%의 영업이익 증가,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0% 증가, 그 후년에도 15%의 영업이익 증가, 15%의 당기순이익 증가까지도 봤을 때 현 구간에는 조금 이베이 코리아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대세 하락 이후에 횡보, 한번 추천드릴 때에 이 구간에서 일부 추천을 드렸었고요. 한 번의 수익을 모멘텀 투자 레터에서도 거두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이후에 다시 추세가 이렇게 잡혀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추세를 잡았을 때에는 이 구간의 바닥 영역들이 일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조정 시에 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엔 이제 얼마만큼의 추적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부분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보고서에 의해서 목표 주가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 목표 주가가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말씀으로 이야기로만 드리는 것보다 리서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목표 주가가 현재 28만 원부터 24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KB증권은 24만 원, 신영증권은 20만 원, 대신증권은 23만 4천 원, 교보증권은 22만 원, 그리고 유안타증권은 28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좀 내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의 이베이 코리아 이슈가 현재 핫 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일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 확대도 일단락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포스트 코로나겠죠.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SSG닷컴의 온라인 시너지가 조금 더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 개선에 맞추어서 우상향의 흐름은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18만 원, 19만 원대의 전고점 영역에 대한 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업종 대응 전략을 여전히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신세계도 그렇고요, 현대백화점도 그렇고요, 호텔신라도 그렇고 유통 섹터에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주가가 많이 회복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슈와 이벤트에 의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적인 매력이 현재 매수가 가능한가를 따져보시고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조금 더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업종 전반에 있어서는 실적을 꼭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마트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유통업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